한국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듭니다. 이건 과학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이니까요. 2019년 일본의 소재 전문가들은 사석에서 공공연하게 이런 비웃음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들의 오만함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이 부품은 단순히 기술이 좋다고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포기했고 독일도 손을 뗀 기술입니다. 전 세계에서 오직 일본만이 독점하며 30년 넘게 쌓아 올린 그들만의 철옹성이었죠. 그래서 일본은 확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날고기여도 결국엔 우리에게 무릎 꿇고 사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그들의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삼성이 내놓은 회심의 카드 한 장에 일본의 독점 카르텔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일본 호야와 아사히글라스 경영진들은 지금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지난 7년 동안 삼성의 비밀연구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언론에는 그저 독산화 성공이라는 5글자로만 알려졌지만 그 이면에는 피를 말리는 실패와 처절한 복수극이 숨겨져 있습니다. 일본이 쳐놓은 90% 독점의 덫을 찢어 발기고 기술 독립을 쟁취해낸 삼성과 한 중소기업의 숨막히는 전쟁 기록. 지금부터 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그 블랭크 마스크가 뭐길래 천하의 삼성을 그토록 절망하게 만들었을까요? 반도체를 잘 모르는 분들은 아니, 그까짓 유리판 평평하게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나?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어려운 수준이 아닙니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 부품이 들어가는 공정은 우리가 흔히 아는 반도체 공정이 아닙니다. 바로 빛의 파장이 극도로 짧은 이 UV, 즉 극자외선 공정입니다. 이 빛은 워낙 예민해서 공기 중에 먼지는커녕 질소 분자 하나만 만나도 흡수되어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렌즈를 쓸 수 없고 특수한 거울을 써서 빛을 반사해야 하는데 그 반사판의 원재료가 바로 블랭크 마스크입니다. 이 마스크가 가져야 할 평평함의 수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물로 가득 채운 뒤 그 물을 순식간에 얼렸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대한 축구장 크기의 얼음판이 생겼겠죠? 블랭크 마스크의 기술력은 이 거대한 얼음판 위에 높낮이 차이가 단 1mm도 없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축구장 한가운데에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떨어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계에서 그건 거대한 산맥이나 다름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가 묻어 있다면 그건 빛을 엉뚱한 곳으로 튀게 만드는 거대한 바위가 되는 겁니다. 구조는 더 기가 막힙니다. 이건 그냥 유리가 아닙니다. 특수 저팽창 유리 위에 몰리브덴과 실리콘이라는 서로 다른 물질을 원자 단위 두께로 정확히 40층에서 50층을 번갈아 가며 쌓아 올린 샌드위치 구조물입니다. 햄과 치즈를 원자 두께로 50겹 쌓으면서 그 사이에 공기방울 하나, 미세먼지 하나도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업계에서는 이 공정의 난이도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시속 300km로 달리는 KTX 창문 밖으로 바늘을 던져서 1km 밖에 있는 바늘귀에 통과시키는 것과 같다고 말이죠. 확률적으로 0에 수렴합니다. 이러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가로 세로 15cm, 딱 손바닥만한 이 유리판 하나의 가격이 무려 1억 원입니다. 최고급 세단 그랜저 2대 값을 얇어 2대리 한 장에 때려박은 셈입니다. 이건 공학 제품이 아니라 인류가 물리법칙의 한계에 도전해 만든 예술품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패하면 수천만 원짜리 재료가 즉시 쓰레기가 되고 성공할 확률은 로또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그 어떤 기술 강국도 심지어 미국이나 독일조차 감히 이 시장에 도전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직 일본만이 지난 20년 동안
이 미친 난이도의 기술을 정복하고 유일신으로 군림해왔던 겁니다. 일본이 한국을 향해 너희는 절대 못 만든다 라며 코웃음 쳤던 건 단순한 자만심이 아니라 이런 압도적인 기술 장벽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본이 쌓아올린 성벽이 단순히 기술력 하나였다면 삼성은 진작에 뚫었을지도 모릅니다. 삼성을 진짜 절망에 빠뜨린 건 그들이 아주 치밀하게 설계해 놓은 보이지 않는 카르텔, 바로 장비와 소재의 연합전선이었습니다. 블랭크 마스크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게 바로 검사입니다. 나노 단위의 결함을 찾아내야 하니까요. 여기서 일본은 완벽한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부러진 뼈를 고치는 최고의 의사라고 칩시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뼛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엑스레이 기계를 가진 곳이 딱 한 군데뿐이고 그 주인이 바로 여러분의 경쟁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수술 실력이 좋아도 환자의 상태를 볼 수 없으니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이 엑스레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본 레이저텍사가 만드는 검사 장비입니다. 이 장비 한 대 가격만 400억 원에서 800억 원을 호가하는데 더 끔찍한 사실은 전 세계에서 오직 이 회사만이 이 UV 마스크의 내부 결함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소재를 만드는 호야와 아사히글라스, 그리고 그 소재를 검사하는 레이저텍. 이들은 모두 일본 기업이고 보이지 않는 끈끈한 네트워크로 묶여 있습니다. 만약 한국의 어떤 용감한 기업이 우리도 국산화 해보겠다며 수백억 원을 들고 레이저텍을 찾아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문전박대 당하기 십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호야와 아사히글라스 물량을 맞추느라 공장이 풀가동 중이라서요. 주문하시면 3년 뒤에나 받으실 수 있겠는데요. 반도체 시장에서 3년은 30년과 같습니다. 3년 뒤에 장비를 받으면 기술 트렌드는 이미 저만치 앞서가 있습니다. 사실상 너희는 만들지 말라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설령 운 좋게 장비를 구해서 제품을 만들었다 해도 그 뒤에는 특허라는 지뢰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품을 출시하는 순간 수천 개의 특허 소송장이 날아오고 소송 비용으로만 회사가 파산하게끔 구조를 짜놓은 겁니다. 이것은 공정한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수준이 아니라 아예 경기장의 출입구를 봉쇄하고 자기들끼리만 게임을 하겠다는 철저한 배타적 독점 그 자체였습니다. 삼성은 눈을 가린 채로 손발이 묶인 채로 싸워야 하는 처지였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조적인 덫에 걸려 꼼짝 못하고 있을 때 2019년 7월 삼성은 즉시 비밀작전에 돌입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청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혈맹이었습니다. 삼성은 이례적으로 이 작은 회사에 1,000억 원에 달하는 거금을 직간접적으로 쏟아붓습니다. 650억 원은 유상증자로 지분을 섞어 한 배를 탔고 삼성전자의 차세대 기술 로드맵이 담긴 1급 기밀까지 공유했습니다. 보통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하청을 줄 때는 단가 맞춰 오세요 라고 갑질을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삼성은 100명이 넘는 박사급 인력을 파견하고 자신들이 가진 슈퍼컴퓨터와 분석 장비를 SNS텍 연구소와 다이렉트로 연결했습니다.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내려가 임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우리가 필요한 건 부품이 아닙니다. 일본을 꺾을 수 있는 무기입니다. 업계는 경악했습니다. 증권가 찌라시에는 비웃음이 쏟아졌습니다. 삼성이 급하긴 급한가 보다. 저런 지방 중소기업에 돈을 뿌리고. 저거 100% 실패한다. 블랭크 마스크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일본 기업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돈으로 시간을 사려고 하다니. 우리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100년은 이르다며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삼성에게 그 1,000억 원은 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자금이었습니다. 삼성과 SNS텍은
단순한 갑을 관계가 아니라 일본 독점이라는 거대한 적과 싸우기 위해 등을 맞댄 전우가 되기로 결심한 셈입니다. 삼성은 SNS택에게 단 한 가지 주문을 남깁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수천 번 깨져도 좋습니다. 돈과 장비는 우리가 무제한으로 책임집니다. 당신들은 오직 일본을 이길 방법만 찾아내십시오. 그렇게 다윗과 골리앗의 은밀하고도 위대한 동맹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돈을 쏟아부었다고 바로 기술이 튀어나올까요? 그들 앞에 펼쳐진 건 꽃길이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지옥불이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시간은 속절없이 흘렀습니다. 대구 성서공단 SNS택 연구실에 부른 1년 365일 24시간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보는 기대와 달리 연구실 안은 매일매일이 초상집 분위기였습니다. 블랭크 마스크 국산화는 사실상 먼지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진공 챔버 안에서 특수가스를 주입해 원자를 50층 쌓아 올리는 공정. 이론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것을 질소의 나비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공정 중에 투입되는 질소가스의 압력이 0.0001%만 틀어져도 혹은 챔버 내부 온도가 0.1도만 변해도 그 미세한 변화가 진공 상태에서는 태풍이 되어 원자 배열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연구원이 걸어가면서 발생한 미세한 진동조차 결과물을 망쳤습니다. 일본 기술자들은 이 미묘한 노하우를 장인정신이라 부르며 철저히 비밀을 붙였고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감각을 익히기 위해 맨 땅에 헤딩하며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또 실패야 라는 엔지니어의 한숨소리가 연구실을 채웠습니다. 실험 한 번 할 때마다 재료비만 수천만 원, 장비 가동비까지 합치면 1억 원짜리 유리판이 그대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에 10장만 실패해도 10억 원이 날아갑니다. 한 달이면 300억 원이 공중분해되는 꼴입니다. 웬만한 중견기업이라면 벌써 파산하고도 남았을 돈이 실패라는 이름으로 매일매일 불타 사라졌습니다. 엔지니어들의 피가 말라갔습니다. 그들은 하얀 방진복을 입은 채로 연구실 차가운 바닥에서 쪽잠을 잤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며 모니터를 노려봤습니다. 집에 못 들어간 지 몇 달이 된 연구원의 아이가 아빠 얼굴을 잊어버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연구실은 직장이 아니라 목숨을 건 전장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본의 집요한 견제까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이 뭔가 해낼 것 같은 기미가 보이면 일본 업체들은 귀신같이 알고 방해 공작을 폈습니다. 핵심 원재료를 수입하려 하면 통관을 지연시켰고 꼭 필요한 부품은 수출 금지 품목이라며 막아섰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의 발목을 계속 잡고 늘어졌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건 안 되는 싸움이야. 내부에서도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주들의 원성도 하늘을 찔렀습니다. 주식 게시판에는 삼성 돈만 까먹는 좀비 기업,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만해라 라는 비난이 쇄도했습니다. 하지만 삼성과 SNS택의 리더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독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우리는 영원히 일본의 하청업체로 남는다. 우리 아이들에게 기술 식민지를 물려줄 순 없다. 삼성은 자신들이 가진 세계 최고의 분석 장비를 전면 개방했고 연구원들은 명절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어느 겨울밤 모두가 지쳐 잠든 새벽 3시였습니다. 마침내 계측기 화면에 그토록 기다리던 하지만 믿을 수 없는 수치가 떴습니다. 결함 제로. 평탄도 오차 0.001 나노미터. 투과율 99.9%. 연구원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기계가 고장난 줄 알고 다시 측정하고 또다시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일본 호야 제품과 동급, 아니 일부 수치에서는 일본을 뛰어넘는 기적의 물건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연구실 안에서는 환호성 대신 오열에 가까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7년의 지옥, 그 끝에 찾아온 너무나도 값진 승리였으니까요. 2026년 1월, 삼성전자는 전 세계를 향해 공식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삼성의 최첨단 라인에 국산 EUV 블랭크 마스크를 투입한다. 이 짧은 한 문장이 발표되자마자 반도체 시장의 판도가 뒤집혔습니다. 가장 먼저 반응한 건 일본이었습니다. 일본 소재 업계는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추격을 허용했다, 소재 왕국의 몰락이 시작됐다 라며 대서특필했고, 호야와 아사히 글라스의 주가는 그날 하루에만 10% 넘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슈퍼 을이었던 일본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그냥 을로 전락했습니다. 과거에는 삼성 구매팀이 일본 기업 문 앞에서 제발 물건 좀 주세요. 가격은 달라는 대로 드릴게요. 라고 사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일본 기업 임원들이 삼성전자를 찾아와 머리를 조아리게 된 겁니다. 저 가격을 15% 깎아드리겠습니다. 물량도 최우선 배정해 드릴 테니 제발 저희 제품을 써주십시오. 삼성은 이제 칼자루를 쥐었습니다. 국산 소재라는 강력한 대안이 생겼으니 일본 기업들과의 협상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게 된 겁니다. 가격은 내려갔고 공급은 안정되었습니다. 삼성은 이 국산